오늘은 모든 만병을 치료할 수가 있고 약용으로 늘상 빠지지 않고 쓰이는 대표적인 한약재 지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향은 현재 검증된 임상실험 내용만 20가지가 넘을 정도로 약효가 매우 우수함이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양리실험과 각종 논문을 통해서 끊이질 않고 실험에 쓰이고 있는 중이며 오래전부터 약재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향은 현삼과의 여러 해살이 약용식물로 뿌리에 생 것을 생지향, 건조시킨 것을 건지향, 쳐서 말린 것을 숙지향이라고 합니다. 특히 숙지향 중 술에 담갔다가 쳐서 말리기를 9번 되풀이하여 만든 것을 꾸지향이라 하는데 이것을 약효의 으뜸으로 칩니다. 지향은 조선왕실의 보약인 경옥고를 비롯해 각종 보약 처방에 쓰이며 삼본초경에서는 땅의 기운을 오롯이 품고 있다는 의미로 지수 및 땅의 정수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향은 맛이 달면서도 쓴맛이 돌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하게 알려진 독은 없습니다. 작용 부위는 신경과 간경, 심경, 심포경에 작용합니다. 숙지향은 생명이 발생하고 활동하는 데 기본이 되는 물질을 보충해서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아픈 증상과 월경 이상, 어지럼증 등을 치료할 때 적용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부족한 혈을 크게 보충하고 원기를 북돋으며 신음을 자양하고 핏발이 서고 붓는 증상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눈과 귀를 밝게 하고 뼈 속에 있는 골수를 보충하며 수염과 머리털을 검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열이 머리로 올라가면 탈모가 점점 심해지는데 구지향은 탈모 예방과 머리카락 색깔을 진하게 하는 효능이 매우 좋아서 하수오나 백자인 등의 다른 약재와 배합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염증 개선 효과와 모낭샘을 자극하여 원형 탈모로 인한 머리 빠짐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검은 머리카락을 자라게 해줍니다. 그리고 모공에 이물질이 쌓이는 것을 없애 모발의 성장에 방해를 막아주며 머리 빠짐의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지루성 두피 질환과 지성 두피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학에서도 인정받은 약재로 치료 사례가 있고 현재 한방 모발 샴푸의 재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울산대를 비롯 여러 대학교 공동연구팀은 지향에 들어있는 다당류가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향 추출 다당류는 동물 실험 결과에서 면역 활성을 통해 피부암과 대장암의 성장을 억제하였고 말초 조직의 염증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장암과 피부암을 각각 앓은 지에게 지향 속 다당류인 RGP를 주사했는데 일주일 뒤에 주사를 맞지 않은 지에 비해서 암세포의 크기가 3분의 1 정도의 크기로 줄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향 추출물은 RGP가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면역세포인 T세포의 증식 유도를 확인해서 암 환자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목단피와 당귀를 함께 쓰면 혀를 고르게 하며 혈분의 열을 없애 동맥경화증을 예방한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임상실험에서는 매일 30에서 50g을 연속해서 2주 동안 복용했을 때 혈압과 혈청 스테로이드, 중성지방이 모두 하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숙지향 전제로 62차례의 고혈압 환자를 치료하기도 했으며 또한 뇌혈유도와 심전도 상에서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일 지향주 스타액으로 생지향 12g과 생감초 6g을 포함 2개를 근육주사하여 10일을 한 치료 과정으로 삼고 모두 10명의 환자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41명에서 증상이 호전되어 간 기능이 정상에 가깝게 되었고 GPT 수치도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또한 국부 및 전신 부작용도 없었으며 10명의 환자에서 생지향과 감초를 복용시켜 치료했을 때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매일 생지향 90g을 간헐적으로 전복하여 풍습 및 유풍습성 관절염 23명의 환자와 습진, 신경성 피부염, 단마진 환자 37명을 치료했을 때 모두에게 비교적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기능성 자궁출혈 치료에는 생지향 60g과 황주 500ml를 하루 분량으로 하여 약탕기 혹은 알미늄 냄비에 넣고 황주 375ml를 먼저 넣어서 냉수 125ml와 함께 약한 불로 끓여서 복용시킵니다. 그 결과 48명의 환자 치료에서 모두 유효하게 나타났고 최단자는 1일, 최장자는 3일로 평균 2일이었으며 총 유효율은 100%의 놀라운 치료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부작용으로 소수의 환자에서 복통과 두현, 심계 등의 반응이 나타났으나 모두 자연 소실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능성 자궁출혈은 염증과 종양 같은 질환도 없고 월경이나 임신도 아닐 때 생기는 비정상적인 자궁출혈 증상을 뜻합니다.
이부 질환 치료에는 3에서 10개월 사이에 완전 치유가 48명, 양호한 치유가 2명이었고 급성 잡타성 중이염과 외이도염에도 치료 효과가 좋았으며 이 약을 장기 보관 사용해도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원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치료에서는 생제왕 30에서 60g의 증상에 따라 가미해서 물에 달여 복용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20명의 환자는 치료한 결과 7명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었고 5명에서 유효로 출혈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6명에서 조금 개선되었고 2명은 무효입니다. 복약기간 최장자는 94일, 최단자는 15일로 평균 45일이었고 여기서 자반병은 전신에 피하나 점막에 출혈이 일어나서 자색에 작은 반점이 생기는 병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당뇨병 신경병변 치료에서는 생제왕과 단삼을 주사액으로 만들어 정맥 주사한 결과 23명에서 혈당치가 평균이 221mg에서 188g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제왕의 강혈당 작용의 연구는 비교적 많았지만 심지어 약간 상승하기도 해서 아직까지 긍정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당뇨병 신경병증은 손발의 저림을 호소하는 당뇨병의 합병증 환자를 말합니다. 제왕은 예로부터 차로 달여 마시면 허담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어 기침과 천식의 특효를 볼 수가 있고 이때 복령과 반하를 배합하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만성병 중 몸이 허약하여 나타나는 뇌열과 인후건조에도 쓰이고 여성의 출산 후나 월경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 허약체질에도 널리 쓰입니다. 이때는 생제왕의 즙을 내서 맵쌀로 죽을 쏘아 먹으면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부족한 혈액과 체액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돼지고기를 삶은 국물과 함께 복용하면 습관성 변비와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만성 변비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숙제왕은 20에서 30g을 물 1리터를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에 물의 양이 반으로 줄 때까지 더 끓입니다. 그리고 하루 3-4회씩 공복에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고 위장이 허약한 사람은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맛은 약간 쓰지만 굉장히 차맛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술을 담그실 경우에는 숙제왕 100g을 소주 30도 이상짜리를 붓고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3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 건더기는 걸러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건제왕에는 사포닌과 만니톨이 함유되어 있어 담금주를 담궈서 먹으면 조루증과 발기부전을 치료하고 어지럼증과 이명증 등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숙제왕은 소화 기능이 약하여 소화가 잘 안되고 자주 체하는 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게 좋으며 생제왕이나 건제왕 역시 설사를 하는 사람에게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숙제왕은 무나 무씨를 함께 먹으면 머리털이 하얗게 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극작용이 있어 약의 효능이 떨어지니 복용 시 주의를 하셔야 하고 임산부는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